올 초에 다이어리 사놓고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 많으시죠? 자기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20년 넘게 그렇게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었냐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끈기의 비밀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책상에 앉아있게 하고 글 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 데스크 셋업의 비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조명입니다. 우리가 기록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단순히 밝히는 용도가 아니라 내 눈의 피로도를 덜어내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오른손잡이라면 조명은 무조건 왼쪽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손 그림자가 글씨를 가리지 않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높이입니다. 조명이 너무 아래에 있으면 답답하고 내 눈보다 위에 있으면 너무 눈이 부십니다. 허리를 펴고 앉았을 때 코에서 광대 정도 사이에 올라와야 눈부심은 없으면서 책상 전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색 온도인데요. 조명마다 자신의 고유한 색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하는 건 색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스탠드인데요. 같은 흰색이더라도 옛날 전구처럼 노란색이 나오는 스탠드가 있고 쨍하고 파란 흰색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집중력과 몰입을 높이는 데는 너무 노래서도 안 되고 너무 파래서도 안 되는 그 중간 정도의 값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눈의 피로도를 느끼는 화이트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조명기 자체나 어플을 통해서 색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를 사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분리입니다. SNS에 나오는 그런 예쁜 데스크 테리어에 대한 환상, 저도 가져본 적 있고 시도해 본 적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런 멋진 데스크 테리어는 사진이나 영상에 존재할 뿐 현실에선 그렇게 구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멋진 데스크 테리어가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스크 테리어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구현한 전략은 분리와 비움입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PC가 있는 디지털 책상과 글을 쓰는 아날로그 데스크를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빼서 여백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백이 너무 많으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백 한가운데에 데스크 패드를 까는 거죠. 이것은 마치 광활한 들판에 나만의 스테이지를 하나 놓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데스크 패드 하나를 놓음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기록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물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를 쓰고 도구를 꺼내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의식처럼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그건 바로 펜과 잉크를 꺼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쓰는 꿀템 중에 하나는 가죽으로 된 롤링 펜 케이스인데요. 평소에 쓰지 않을 땐 이렇게 펼쳐놓고 마치 펜 트레이처럼 쓰고요. 이 전체를 다 가지고 갈 일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말아서 편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물론 안전하고 더 튼튼한 펜 박스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러프하고 자연스럽게 제 책상 위에 존재해주는 펜 롤링 케이스가 더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독서대입니다. 저는 원목이나 철제 대신 투명 아크릴 독서대를 씁니다. 왜 투명한 소재를 쓰냐고요?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책이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책상 주변을 지나다니다가 독서대에 올려진 그 책을 보면서 아, 저거 읽어야지 라는 자의식이 생기고요. 투명한 독서대 위에 올려진 책들은 그 책의 물성과 뭔가 만지고 싶고 더 읽고 싶게 만드는 느낌이 저한테는 강하게 오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음악과 향기입니다. 데스크랑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다양하게 틀어보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만의 취향이 생기실 거고요. 향도 무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찾아서 한번 세팅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내가 이 공간에 머무르고 싶어지고 결국은 앉아서 노트를 펼치고 쓰게 되는 일까지 이어지는 거죠. 제 경험을 조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은 가사가 없는 것, 그 약간의 리듬감이 있는 스무스 재즈 계열이 좋았습니다. 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타바코가 들어간 향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자, 이 5가지의 완벽한 셋업을 갖추고 나면 끝나는 걸까요? 조명도 완벽하고 책상도 좋고 펜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내 몸이 흔들리면 이 모든 노력은 단 몇 초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자 본질은 책상이나 책상 위의 사물이 아니라 바로 책상 아래 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정말 좋은 제품은 유니백 체어 프로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품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추가 할인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영상 후반부를 꼭 참고해 주세요.
몇 년 전까지 저는 의자가 가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미세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면서 여러 의자들을 전전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의자는 가구가 아니라 장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의자는 좀 제대로 된 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의자는 너무 비싸고 그나마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30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서 의자 하나를 샀는데 이상하게 자주 앉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유니백 체어 프로라는 의자를 경험하기 전까지 저 의자에 자주 앉고 싶지 않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유니백 체어 프로를 써보면서 전 정말 의자에 앉고 싶다라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는데요. 제가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그리고 인체공학적 설계는 물론 감정적 휴먼 터치까지 완벽하게 이뤄낸 포인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의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유니백 체어 프로가 가장 좋은 이유는 바로 착좌감입니다. 이 좌판의 두께가 무려 16cm고요. 쿠션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쿠션감이 좋은 이유가 스펀지를 막 여러 겹 넣어서 부풀린 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의 원리를 적용해서 3단계 충격 흡수 구조로 만든 다이나믹 서스펜션 시트라는 것을 썼기 때문인데요. 용어를 다 집어치우고 그냥 제 느낌만 표현하면 이래요. 엉덩이가 하나도 안 아프면서 안정적이고 너무 깊게 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얕게 눌리지도 않는 아주 그 적절한 쿠션감을 제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앉을수록 자꾸 더 앉아있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요.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정말 정확한 밸런스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고 싶어지고 자꾸 노트를 펼치게 되고 무언가를 쓰게 되는데 집중하는 거죠. 이 원리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다이나믹 서스펜션이라는 게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 몸을 받쳐주고 또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주기 위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시트를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운데는 살짝 올라와 있고 양쪽으로는 살짝 들어가 있고 그리고 끝에는 또 다시 살짝 올라오는 아주 은은한 이렇게 부드러운 W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양쪽 다리를 적당히 지지해 주면서 무게중심이 너무 안쪽으로 쏠리거나 너무 바깥쪽으로 퍼지지 않게 이 좌골 넓이에 맞춰서 되게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참 신기한 게 터치감도 굉장히 부드럽지만 이 스크래치 저항성이 강해서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적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져봤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시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풍이 안 되거나 엉덩이나 다리 쪽에 땀이 전혀 차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30만 원대 의자는 밸런스가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착좌감은 좋은데 조절하는 것들이 별로 없거나 조절 같은 건 잘 되는데 착좌감이 안 좋거나 꼭 무언가 하나를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유니백 체어는 정말 이 모든 걸 다 넣은 것 같았어요. 시트 앞뒤 길이 조정, 의자의 틸팅 조절, 당연히 높낮이도 되고 요추 지지대 또한 높낮이가 조정되고 앞뒤 거리도 조절이 되고 팔걸이 높낮이 조절은 물론 좌우 간격 그리고 내외 각도 조절까지. 헤드레스트 또한 높낮이와 상하 각도 조절로 어떤 목에든 다 맞춰줍니다. 저는 이 등판에서 특히 감동을 했는데요.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30만 원대 의자 중에서 등판 높낮이가 조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이건 마치 어떤 체형이든 다 막 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약간 기질까지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이 요추 지지대는요. 압박감 없이 부드럽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소재를 사용해서 허리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안전하게 지탱해줍니다. 저는 의자들을 경험하면서 좀 불편했던 게 어깨 쪽이었는데요. 너무 곡률이 심하게 잡힌 아이들은 어깨를 이렇게 말게 돼서 자꾸 불편했는데 그렇다고 또 어깨가 너무 없는 것들은 또 어깨를 둘 데가 없어서 좀 불편했고요. 그런데 유니백 체어 프로는 어깨가 말리게 되지도 않으면서 어깨를 지지하기도 되게 편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재 또한 메쉬로 되어 있어서 공기순환도 잘 됐고요.
그리고 혹시 조립이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유니백 체어 프로는 배송 일정을 지정하면 그 배송 일정에 맞춰서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설치 및 박스 정리까지 다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그냥 문만 열어주시고 조립이 끝나고 바로 앉기만 하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의자는 가구가 아니라 장비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좋은 장비는 오랫동안 사용해도 안정적이고 사용자와 유기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고 유니백 체어 프로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딱 좋은 장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 완벽한 건 없죠. 그래서 유니백 체어의 단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 경우는 헤드레스트였습니다. 유니백 체어 프로는 헤드레스트가 되게 넓고 마치 베개처럼 돼 있기 때문에 내 머리와 목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요. 다만 넓이가 넓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체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헤드레스트에 기댔을 때 제 목보다는 승모근 쪽이 더 먼저 닿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높이나 각도 조절을 미세하게 하면은 자신의 최적의 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제가 짜고 짜서 생각해 본 단점이지 솔직히 말해서 꼭 단점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감사하게도 제조사에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아왔으니까요. 더보기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분들은 한번 관점을 바꿔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내 몸을 지지해주는 장비인 의자가 불편하거나 바꾸실 때가 된 분들은 정말 제 말을 믿고 유니백 체어 프로 한번 구매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마지막 이 한 문장으로 끝내볼게요.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라 의자에서 나온다.